그래도 우리 손자 하늘이 쑥쑥 크는 거 보는 재미가 쏠쏠해. 어릴 때는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말이야. 친구 명숙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엘사야, 저 목소리 하늘이 엄마 아니니? 정혜자가 고개를 갸웃하는 순간 친구가 고개를 쭉 빼고 슬쩍 살핀다. 맞다. 너 며느리 맞네. 웬 목소리가 저리 크니? 정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야, 진짜 부러워. 너네 시어머니는 간섭도 안 하시고 좋겠다. 우리 시어머니는 돈은 많으셔서 뭐 부탁하면 다 해주시긴 하는데.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좀 답답해.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거 전혀 몰라. 우리 친정에서는 뭔 일 생기면 시어머니한테 한번 말해보라고 하는데 돈 많으시니까 그냥 참고 지내는 거야. 와, 그럼 너 복 받은 거지. 부자 시어머니라니. 아파트도 공짜로 살게 해주시고, 용돈도 매달 챙겨주시고. 근데 진짜 가끔은 숨 막혀. 아무 때나 어디 가자 그러고, 아무 때나 밥 먹자 그러고, 가끔은 입냄새 때문에 같이 밥 먹는 것도 힘들어. 시어머니 정혜자 씨는 카페에서 나와 바로 부동산 중개소에 들어갔다. 사장님, 우리 집 며느리 민정이와 아들 재욱이가 사는 그 아파트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 67세 정혜자입니다. 아들 손자 며느리한테 저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며느리한테 뒤통수를 맞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내 집에서 아들 부부를 내쫓았습니다. 저는 4년 전에 남편이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시간을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손자 며느리에게 더욱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들 손자 며느리가 전부였던 저는 그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식 다 키우고 나면 노년은 편하다고들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있는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가까이 산다고 해서 마음이 놓였는데 멀리 있는 친척 같은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항상 며느리와 아들은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남편이 자주 그립습니다. 같이 살 땐 다투기도 많이 했지만 막상 남편이 떠나고 나니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허전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잔소리하던 남편의 잔소리도 그립습니다. 여보, 국이 너무 짜. 간 좀 보고 해. 그땐 너무 듣기 싫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된장국 끓이며 간이 맞나? 하고 혼잣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괜히 남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 잔소리가 이젠 얼마나 따뜻한 말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TV를 볼 때도 남편 생각이 납니다. TV 보면서 매일 소리치던 남편. 저 인간 또 지네 팀만 밀어주잖아. 뉴스 보면서 혼잣말을 중얼대던 모습들. TV에 대고 화를 내며 세상을 걱정하던 남편의 얼굴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 잔소리 섞인 혼잣말이 없어진 거실은 이제 너무 조용합니다. TV를 켜놔도 말동무가 없으니 더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여보 때로는 이 반찬 뭐야? 맛있다 하고 칭찬도 해주던 남편. 지금은 밥을 차려도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맛이 덜합니다. 사랑을 주고받던 식탁은 이제 조용한 추억의 자리입니다. 주말마다 낚시 가자고 졸라대던 남편. 같이 가자니까 바람도 쐬고 좋잖아. 물가에서 묵묵히 낚싯대를 들고 있었던 그 모습. 정말 재미도 없고 귀찮았는데 지금은 그 자리, 그 풍경이 문득 그리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없인 못 살 것 같았는데 그 사람 없어도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산다는 게 꼭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견디는 거지요. 남편은 말없이 곁을 지켜주던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일상의 균형을 잃고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자연스럽게 가족, 특히 아들과 손자에게 마음이 쏠렸습니다. 어쩌면 저도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의미 있는 존재로 남고 싶기 때문이었나 봅니다. 저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쓸모 없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음식을 해주고 김장을 나눠주고 간식거리를 건네며 사랑을 주려 합니다.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나 아직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내 자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챙기며 살림을 했던 것이 내 존재의 이유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금 그 역할을 아들 내외와 손자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삶이 계속된다는 착각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들 가족과 나는 가족이라 생각하며 같이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나의 마음들이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압박감과 피로로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화를 피하고 집에 있어도 집에 없는 척 문도 안 열어주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죠. 가까운데 살면서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한숨도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같은 동네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김장날엔 며느리 민정이와 함께 웃으며 배추 속을 넣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맛은 진짜 못 따라가겠어요. 이 김치 때문에 재욱 씨 입맛 버려요. 그래. 그럼 많이 가져가 잘 먹어. 그러나 올해는 혼자 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정아, 요번 주 금요일 날 김장하려는데 너 시간 괜찮으면 같이 우리 집에서 김장김치 담글래? 어머니 내일 저희 약속 있어서 나가 봐야 돼요. 어머니 바빠서 올해는 그냥 사다 먹을게요. 어머님도 힘드시니 김장 담그지 마세요. 제가 김치 주문해 드릴까요? 아니다. 난 이미 절임 배추 주문해 놓았어. 목요일 밤에 택배가 올 거야. 나 혼자 할 테니 볼일 봐라. 그래도 뭐 먹고는 살아 하니 나 혼자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식구들 밥상에도 이 김치 올라가게 맛있게 담궈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절인 배추가 택배로 오자마자 배추 상태를 보니 겉은 짜지 않게 속은 알맞게 절여져 있었습니다. 배추가 숨이 적당히 죽고 간이 맞았습니다. 정성스레 배추를 뒤적이며 손끝으로 눌러봤습니다. 절굴 때부터 김치 맛의 비결이 다르기 때문에 살펴보았습니다. 양념에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찹쌀풀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청양고추는 딱 2개만 넣고 대신 홍고추로 색을 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젓갈 냄새 진한 김치를 좋아해서 멸치액젓하고 새우젓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예전엔 집에서 직접 담근 걸 줬더니 이 맛이라고 했죠. 배추 속은 너무 꾹꾹 누르면 숨이 죽고 너무 냅두면 맛이 안 들기 때문에 손끝으로 부드럽게 넣어서 했습니다. 이 김치는 내일 아들 집에 가져다 줘야겠습니다. 며느리는 김치를 살짝 익힌 걸 좋아해서 하루 상온에 두고 냉장고에 넣으면 딱 좋아지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지 않고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며느리 민정이는 평소에 배추김치보다 갓김치나 총각김치와 열무김치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따로 나눠서 담갔습니다. 먹여줘야 내 마음도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에게 전화를 하니 연락이 안 되어서 10분 거리에 있으니 얼른 갖다 주자 해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김치통을 들고 아들 집을 향해 가던 정혜자 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라인의 502호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어머, 하늘이 할머니 김장하셨나 봐요? 아까 하늘이네 식구들 다 나가는 거 봤는데. 오늘 외할머니 생신이라면서요? 한정식 예약했다더라고. 할머니는 안 가셔요? 사돈이라 좀 그렇긴 하지. 아, 생신이셨구나. 전 몰랐네요. 김치통을 조심히 아들 집 현관 앞에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애자는 그때서야 약속 있어서 김장 같이 못하겠다고 한 게 엄마 생신잔치 하느라고 그랬구나. 얘도 참 솔직히 말하면 내가 뭐라고 하나? 애자는 문자를 넣었습니다. 민정아, 김치 현관문 앞에 놓고 간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어라. 너 좋아하는 갓김치랑 총각김치도 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정혜자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정식 예약했다더라고. 사돈이라 좀 그렇긴 하지. 그래, 사돈이니까 그렇겠지. 나도 우리 친정 식구들과 있을 때가 더 편하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서운했다. 민정이 엄마 생신 때는 매번 좋은 식당을 예약하면서 정작 자신의 생일에는 동네 고깃집에서 식사 한번 하는 게 전부였다.
그래도 뭐라고 할 수는 없지. 며느리도 친정이 우선이겠고. 정혜자 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집에 돌아가면 또 혼자서 저녁을 먹어야 했다. 김장을 하느라 아침부터 바빴는데 정작 누구와 함께 나눠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게 허전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정혜자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사돈 생일 때는 매번 유명한 음식점을 가면서 내 생일은 동네 고깃집에서 밥 한 끼 먹고 며느리 손으로 끓인 미역국 한 번 먹은 적이 없었는데, 그래, 며느리 친정 생일 챙기는 거 안 할 수도 없는 거 알아. 근데 왜 나랑은 그렇게 다르게 대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자기네들한테 잘해주는데 나도 사람인데. 길을 걷다 잠시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눈시울이 붉어지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그저 눈을 감고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른다. 내가 언제 그렇게 짐이 됐을까? 웃지 말 걸 그랬나? 밥 먹자 말하지 말 걸 그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였나? 내가. 정혜자 씨가 집 근처 카페에서 지인과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 테이블에 민정이가 친구와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정혜자 씨는 등을 돌리고 앉아 있어서 민정이가 자신을 못 본 상황이었습니다. 애자야, 저 목소리 하늘이 엄마 아니니? 친구는 고개를 쭉 빼고 보더니 애자야, 네 며느리 맞다. 웬 목소리가 저리 크니? 민정이 목소리가 꽤 컸습니다. 야, 진짜 부러워. 너네 시어머니는 간섭도 안 하시고 좋겠다. 우리 시어머니는 돈은 많으셔서 뭐 부탁하면 다 해주시긴 하는데. 민정이 친구가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자 민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좀 답답해.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거 잘 모르셔. 우리 친정에서는 뭔 일 있으면 우리 시어머니한테 말해보라고 한다니까. 아무튼 돈 많으시니까 그냥 참고 지내. 와, 그럼 너 완전 복 받은 거네. 시어머니가 부자면 얼마나 좋아. 맞아. 아파트도 공짜로 살게 해주시고 매달 용돈도 주시고 그래도 가끔 숨이 막힌다니까. 아무 때나 어디 가자고 하고 아무 때나 밥 먹으러 오라고 하고 어쩔 때는 입냄새 때문에 같이 밥 먹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 정혜자는 친구 앞에서 민망하기도 하고 당황했습니다. 정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차도 다 못 마시고 바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친구가 뭐라 붙잡기도 전에 정혜자는 벌떡 일어나 재킷을 챙겨 들고 카페 문을 나선다. 햇살은 여전히 따스하지만 정혜자의 표정은 얼어붙어 있다. 길을 걷다 잠시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눈시울이 붉어지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그저 눈을 감고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른다. 집에 와서도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내놓았다. 사장님, 우리 재욱이 사는 그 아파트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부동산 사장이 깜짝 놀라며 사모님, 아드님이 사시는 집을 파신다고요? 네, 팔아주세요. 정혜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재욱아, 집 팔기로 했다.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으니까 이사 나갈 준비해라. 그리고 재욱아, 이번 달부터 생활비 지원 끊는다. 당황하며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긴 뭐가 왜야. 민정이가 친정에서 돈이 필요하면 시어머니한테 달라고 하라고 했다면서. 재욱이 네가 나한테 얘기해줬잖아. 내가 ATM기야? 그리고 내가 오늘 카페에서 민정이 속마음 다 알아봤다. 재욱이가 말을 더듬는다. 엄마, 민정이 친정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도, 민정이 동생이 결혼한다고 할 때도 맨날 우리 시어머니한테 얘기해보라고 했다면서.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엄마,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그걸 내가 왜 책임져야 해? 민정이 친정에 가서 달라고 해봐. 맨날 친정이 좋다고 하니까 친정에서 도와주겠지. 정혜자에 쌓인 감정이 폭발한다. 더 이상 참지 못하며 재우가, 엄마 말 똑똑히 들어둬. 나는 이제 너희들한테 돈 한 푼도 안 줄 거야. 민정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 뒤에서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흉보고 답답하다고 하고, 나 아플 때는 바쁘다고 안 오면서 친구랑은 카페에서 놀고. 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야. 내가 다 봤어.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 재욱이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정혜자 씨의 목소리가 떨린다.
어떠하긴 뭘 어떻게 해.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아니? 지금부터 똑똑히 들어봐. 내 생일날 미역국 한번 끓여준 적 있니? 동네 고깃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내 돈으로 내게 하고 생일 선물이라고 준 게 뭐야? 인터넷에서 1+1으로 파는 5만 원짜리 건강식품이야. 아들 재욱이가 말을 하려고 하지만 정혜자 씨는 아들의 말을 막으며 일방적으로 말을 쏟아낸다. 백화점 가서 한복 골라서 100만 원짜리 사주고 호텔 뷔페 예약해서 식구들 다 모시고 가면서 내 생일 때는 뭐야? 동네 제과점에서 케이크 하나 사오는 게 전부야? 엄마, 나 아직 말 끝나지 않았어. 내가 감기로 며칠 알아 누워 있었을 때 민정이는 뭐라고 했어? 바빠서 못 온다면서 그날 친구랑 카페에서 케이크 먹고 있었잖아. 친구 SNS에 다 올라왔어. 정혜자는 숨을 헐떡거리며 흥분한 상태에서 계속 말한다. 그리고 추석 때 내가 정성껏 좀 부치고 나물 무친 거 기억나지? 그때 민정이가 기름진 음식 몸에 안 좋다면서 다 남기고 자기가 가져온 샐러드만 먹었잖아. 그런데 친정에서는 친정엄마 해준 음식 뭐든 맛있다고 다 먹는다면서? 엄마, 그건 오해야. 오해 아니야. 친구한테 카페에서 뭐라고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 답답해. 맨날 같은 얘기만 한다고. 요즘 세상 물정 모른다고 했거든. 내가 다 들었어? 내가 입냄새가 심해서 밥도 같이 먹기 싫다고 했어. 정혜자 씨는 목이 메었다. 나는 돈 줄 때만 시어머니고 평소에는 남남이야?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미 늦었어. 3년 동안 집도 공짜로 살게 해주고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대주고 김치며 반찬이며 다 해서 갖다 주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뭘 기대했겠어? 고마워하라는 게 아니라 가족처럼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달라는 거였는데. 한숨을 깊게 쉬면서 조용히 말한다. 이제 각자 살자. 집이 팔리면 바로 나가고 그 이후로는 연락도 하지 마. 민정이 친정에서 다 도와주겠지 뭐. 재욱이 전화를 끊고 난 뒤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는 민정을 바라본다. 민정아, 큰일 났어. 우리 집 엄마가 팔겠대. 집 팔리면 바로 나가래. 생활비도 끊는다고 했어. 며느리 민정이는 깜짝 놀랬다. 뭐? 갑자기 왜 그러신데? 엄마가 오늘 카페에서 당신이 친구들이랑 한 얘기 들었대. 당신이 우리 엄마 흉보는 걸 다 들으셨어. 며느리 민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그 자리에 어머니가 계셨었어? 너 등 돌리고 있어서 못 봤다더라. 내 목소리가 커서 다 들으셨대. 시어머니 입냄새 난다고도 얘기했다면서. 민정이는 두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며 난처해한다. 어떻게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닌데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게 엄마 귀엔 다 박혔어.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더라. 우리 이제 진짜 엄마 도움 하나도 못 받고 살아야 할지도 몰라. 민정은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을 붉힌다. 나 사과드릴게.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할게. 지금 사과로 될까? 엄마 마음 완전히 돌아섰어. 그날 밤 정혜자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차가운 국화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잘해주려고 했던 거잖아. 내가 해준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아프고 외로운 것은 자기네들 심기가 불편하다는 거지.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지. 정말 괘씸한 일이야. 며칠 후 정혜자의 집 초인종이 울린다. 정혜자가 문을 열자 며느리 민정이가 눈이 부은 얼굴로 서 있다. 민정이는 머리를 숙이고 있다. 어머니 저예요.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왔니? 너한테 들을 얘긴 다 들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괜히 허세 부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머니 흉보려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이미 다 끝난 얘기야. 사과로 모든 게 되돌아가는 나이는 지났어. 사람 마음은 한 번 금 가면 되돌리기 어렵단다. 그래도 어머니, 제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질게요. 이사도 나갈게요. 생활비도 바라지 않을게요. 근데 어머니 마음만 조금이라도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정혜자 씨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을 했다. 민정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말보다 깊단다. 난 내 진심이 뭔지 모르겠어. 너한텐 그냥 돈 많은 시어머니였을 뿐이잖아. 잠시 침묵이 흐른다.
민정은 끝내 울음을 터뜨린다. 2개월 후 아들 부부가 살던 집이 매매되었다. 아들 재욱이네 가족은 짐을 싸고 이사를 나간다. 정혜자 씨는 집 안을 정리하며 차분히 살아간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적막한 정적. 김치 냉장고가 비어 있고 거실 TV는 꺼져 있다. 적막은 익숙해지면 편하다. 사람이 주는 상처보다 고요함이 더 나을 때가 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다음 날 한적한 동네 커뮤니티 센터 요가 수업을 하고 있다. 요가 강사가 명상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집니다. 정혜자 씨는 요가 매트 위에서 눈을 감고 이제 내가 나한테 잘하자.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과 335 모여 이야기 나눈다. 정 여사님, 오늘도 동작 제일 잘하시던데요? 저도 여사님처럼 허리 쭉 펴고 걷고 싶어요. 정혜자 씨는 웃으면서 말한다. 예전엔 허리 굽혀가며 반찬 싸다 나르느라 바빴는데 이젠 요가 덕에 자세가 바뀌었나 봐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다. 정 여사님, 오늘도 루안다 블렌딩으로 드릴까요? 아니요. 오늘은 변화를 줘야죠. 에티오피아로. 사람도 커피도 진하게 살아야 해요. 요즘 분위기 많이 달라지셨어요. 옛날엔 아들 부부 눈치 보느라 맨날 믹스만 타먹었지 뭐. 이젠 내 입맛 찾았어요. 다음엔 바리스타 자격증도 딸까 봐요. 구청 문화센터 강의실에서 인생이막 모임을 하고 있다. 사회자가 오늘 인생이막 자기소개를 하실 분은 정혜자 씨라고 호명한다. 정혜자님, 나와주세요. 정혜자 씨는 앞으로 나와 당당히 말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자입니다. 아들 부부한테 정 붙이고 살다가 정 떨어져서 나온 여자고요. 지금은 고전무용 배우고 있고 다음 달엔 혼자 제주도 한 달 살기 갑니다. 김혜자 인생 참 짧더라고요. 내 젊음, 내 청춘 다 가족한테 줬는데 이젠 나한테도 한번 줘보려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행복은 포기가 아니라 정리해서 온다고. 저 그 말 믿어요. 애자는 한적한 오후에 점심 식사 후 카페에서 친구들과의 수다를 떤다. 애자야, 너 정말 달라졌어. 너 옛날에 맨날 우리 재욱이 이러고 다녔잖아. 재욱이랑 민정이가 번갈아 가며 가끔 전화 오는데 안 받아. 지금 너무 편하고 자유스러워. 사람한테 실망하면 나한테 집중하게 되더라. 내 머릿결, 내 피부, 내 삶. 요즘은 나한테 반하고 있어. 외로울 틈이 없어. 나는 시어머니였고 엄마였고 아내였고 며느리였습니다. 정작 정혜자로 산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 이제 나는 나로 살아갑니다. 뒷바라지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2년 후 늦은 봄 아파트 단지 앞에 목련꽃이 지고 담쟁이가 자라기 시작한 계절입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혜자 씨는 베란다에서 창밖을 내다본다. 정혜자 씨는 혼잣말로 누구지? 이 시간에. 문을 열자 아들 재욱이는 아기띠를 맨 채 서 있고 며느리 민정이는 다소곳이 옆에 서 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정혜자 씨는 눈이 조금 흔들리지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어쩐 일이냐? 저희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손녀가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며느리 민정이는 안고 있는 아기 얼굴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준다. 아기는 갓 100일이 지난 듯 볼이 동글동글하다. 정혜자 씨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기의 얼굴을 바라만 봤습니다. 이름은 하은이에요. 하늘이 오빠 이름 초자를 땄어요. 죄송해요. 아기가 방긋 웃는다. 정혜자의 표정이 순간 누그러진다. 정혜자는 아기에게 천천히 손을 뻗는다. 조심히 아기 얼굴을 어루만지며 얘는 아무 죄도 없지. 오느라 수고했다. 내 손녀 하은아. 민정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인다. 아들 재욱이도 입술을 꾹 다문다. 아직 바람이 부는구나. 아이 감기 걸리지 않게 들어와라.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있다. 아이는 민정이 품에서 잠들었다. 엄마,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안 잊었어요. 엄마 생신도 설날도 근데 그냥 올 자신이 없었어요. 나도 너희 잊은 적은 없지. 근데 기다리진 않았다. 기다리는 건
이제 그만하려 했거든. 죄송해요, 어머님. 그땐 제가 너무 제 마음만 생각했어요. 아이가 둘이 되고 나니 엄마 마음이 뭔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저도 애한테 밥상 차려주고 나면 그릇 치울 힘도 없어요. 정혜자 씨는 살짝 웃었습니다. 민정아, 나도 잘한 건 없었다. 내가 너한테만 뭐라 했던 거 미안했어. 자존심만 앞세우고 손 한 번 안 잡아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님 다 제가 어렸어요. 서로를 바라보다가 정혜자가 민정의 손등을 잡는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미움도 미안함도 하은이 웃는 얼굴 보니까 그거면 됐다. 잠시 후 세 사람이 함께 집 근처 공원을 걷는다. 따뜻한 햇살 속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겹쳐진다. 사람은 결국 사람이 그립다. 많이 밉고 많이 울어도 다시 손 내밀어주는 사람. 그게 가족이었다.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이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는 계절 같아요. 시간이 조금 걸려도 마음이 돌아갈 길이 있다면 가족은 결국 서로를 향해 걸어옵니다. 용서도 사랑도 너무 늦은 건 없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가슴 따뜻한 가족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 버튼 꾹,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가족 이야기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느낌,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